안녕하세요. 시니어 컬리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어요?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우리 온라인 시니어 컬리지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변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니어 컬리지를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들어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우리가 방송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넘겨주시고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니어 사역위원회 위원장이신 손경국 장로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셨는데요. 잠깐 인사해 주셔도 좋고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히 잘 계시죠? 네, 이제 시작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해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움츠렸던 삶의 무거운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영락 시니어 컬리지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한자리에 함께 모여 서로의 평안을 구하며 소통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방법인 온라인 영상 강좌를 통해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섬기고 나누며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며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니어 컬리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로하신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용덕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칼리지를 위해 시간과 재능으로 섬기는 강사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러라. 아멘. 아멘.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정말 코비드 때문에 다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집 앞에 제가 조그만 이렇게 화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심었었어요. 저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삽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은 첫날 제가 심은 건데요. 얼마 전에 막 눈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막 3일 동안 추웠는데 전날 심은 게 다 죽었어요, 글쎄. 그래서 비싸게 준 모종들이 다 죽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거가 이제 다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참 올해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5월 달에 눈도 막 추위도 그렇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죽음에 대한,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심지어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치되었는데 완치되고 나서 빨리 사람들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연락해서 만나려고 하니까 아무도 만나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상담을 받을 정도로 아주 많은 분들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뭐 쉽게 말하면 다들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과연 이런 어려움이 처음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하지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여기 그림을 보세요. 우리 민족은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무슨 그림입니까? 일본의 35년 동안의 압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하지만 저 일제 저 시퍼런 칼날 앞에서 서 있었던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무서웠을까?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떤 그림입니까? 6.25 때 그림입니다. 그때는 전쟁이라는 건 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었죠. 그 다음 그림은 뭡니까? 보릿고개입니다. 우리 민족이 배고픔 앞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IMF. 저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었죠. 자, 우리 민족은 알고 보면 그동안에 숱한 흔들림과 어려움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무섭고 어렵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우리가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이야 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도종환 씨가 쓴 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들 마음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어르신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육체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 신앙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 몹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영원한 거처가 되시며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신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비록 육체적인 세상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평화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모든 삶과 마음과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예배 마칠게요. 같이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매주마다 우리가 6주 동안 온라인 시니어 컬리지를 하는데요. 6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이정민 강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건강 체조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영상이 나올 때 보시면서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근육과학 강사 조앤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동안 코로나와 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저희들과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저와 같이 운동하시면서 강건하게 몸을 키우시면서 이겨내십시다. 자, 이제부터 운동 시작하겠는데요. 준비물은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카펫 위에 있어도 괜찮고 저처럼 바닥 위에 요가 매트를 올려놓고 의자를 올려놓으시면 아무래도 세이프티를 위해서 더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거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호흡이 꼭 같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일단 오늘 하시는 운동은 몸을 좀 앞으로 당기셔서 발을 바닥에다 완전히 닿게 하시고 복부에 힘을 주시고 가슴은 앞으로 밀고 어깨를 빼시고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팔을 한번 껴서 우리 몸을 한번 안아볼까요? 네, 어깨를 힘 빼시고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자, 다시 돌아오시고요. 왼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을 한번 크게 펴볼까요? 숨 크게 펴시고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세요. 네,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면서 후. 예, 잘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어깨 펴시고 허리를 쭉 펴시고 척추를 쭉 펴신 상태에서 오른손을 하늘로 쭉 올려보겠습니다. 자, 팔이 올라갔으니까 어깨 힘 빼시고 복부에 힘을 주시고
예, 내려놓으시고 반대쪽으로 왼손 쭉 올리시면서 어깨 내리고 가슴 펴시고 네, 이번 조금 진전하겠습니다. 오른팔을 쭉 올리신 다음에 팔을 귀에 가까이 대시고 그리고 살짝 이 왼쪽 엘보를 팔꿈치를 이렇게 가슴에 대면서 살짝 기대시며 숨을 내쉬겠습니다. 편안하게 어깨 힘 빼시고 예, 돌아오신 다음에 반대쪽으로 왼쪽 쭉 올리고 어깨 힘 빼고 가슴 밀고 오른쪽 팔꿈치는 오른쪽 허리에 붙이고 숨 내쉬면서 후. 예, 돌아오시고요. 이번 두 손 다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두 팔이 올라갈 때는 어깨에 힘 빼시는 거 아시죠? 숨과 같이 팔을 쭉 팔이 올려서 손바닥에 하늘을 보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숨을 들여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팔을 돌려서 손바닥이 벽으로 가시게 하면서 가슴을 앞으로 후. 예, 다시 돌아오시면서 한번 꾹 올리고 어깨 힘 빼고 복부에 힘 주고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면서 후. 숨 내쉬면서 후. 네, 발 돌아오시고 어깨 한번 풀어주실까요? 앞으로 들어 숨 주시고 자, 의자 자리가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뒤로 가셔도 되고 앞으로 가셔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발바닥이 바닥에 꼭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윗몸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깨 한번 쭉 돌려보시고요. 네, 빼시고요. 자, 팔 한번 쭉 올리신 상태에서 쭉 돌려서 다시 한번 가슴으로 올려서 쭉 올리고 내리고 한 번 더 숨 쉬어 올려고 내쉬고 예, 돌아오세요. 자,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올리시고 왼손은 의자 밑을 잡든지 뒤를 잡든지 해서 가슴을 쭉 펴신 상태에서 허리를 돌아가면서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숨과 같이 호흡과 같이 후. 제가 카메라맨이 없어서 옆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이 포지션은 허리가 쭉 펴지고 목과 머리까지 일직선상이 돼야 되겠죠? 예, 돌아오시고 자리 바꾸시면서 왼손이 오른발 위에 오른손은 의자 밑인지 뒤를 잡아서 가슴을 피시고 등을 피시고 척추를 피시면서 뒤로 돌아가면서 고개와 같이 돌아가면서 숨 내쉬고 후. 예, 돌아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힙을 앞으로 조금 내셔도 되고 뒤로 가셔도 편하신 상태에서 손을 뒤로 의자 뒷자리를 잡으시면서 발바닥은 정지된 상태에서 배에 힘 주시고 가슴을 이렇게 밀으면서 후. 그래서 등 쪽에 날개 쪽지가 같이 오게. 예, 어깨 힘 빼시고요. 팔은 양쪽에 쭉 펴셔가면서 복부에 힘 주시고 숨과 같이 후. 예, 돌아오시면서 팔을 앞으로 껴추 잡고 손을 앞으로 쭉 펴주시면서 배에다 힘 주시고 어깨를 밀어주시면서 복부에 무슨 큰 공을 하나 안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시고 의자를 잡으시고 어깨에 힘 주시고 뒤로 밀고 배에 힘 주시고 숨과 같이 후. 예, 다시 돌아오시고 가락지 치고 배에 힘 주시고 밀리면서 예, 돌아오시고요. 자, 자리를 다시 잡으면서 발바닥 잡으시고 이제는 아랫몸 운동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빌로 쭉 밀어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포인트. 네, 그리고 풀. 자, 이 자세에서는 포인트 하면서 breathe in, 숨 들여 마시고 풀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 넓적 다리의 상태에서 넓적 다리를 스퀴즈 하시면서 다리를 아주 강하게 홀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숨 내쉬고 포인트 풀 하면서 숨 들여 마시고
넓적다리 힘을 주고 제자리 상태입니다. 네, 내리시면서 이제 다리를 한번 서큘러로 돌려주시고 한 번 더 돌려주시고 반대로 돌려주시고 다리를 바꾸겠습니다. 내리시고 반대로 이 상태에서 어깨와 허리는 계속 펴진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밀어주시면서 숨 들여 마시면서 포인트 숨 내쉬고 후 풀 넓적다리 힘 주시고요.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면서 후. 네, 한번 circle one side 또 다른 쪽으로 돌려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발을 왼발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살짝 의자를 잡으셔도 되고 발목을 잡으시면서 가슴을 쭉 펴시고 숨을 내쉬면서 앞으로 살짝 몸을 밀겠습니다. 그래서 등과 허리, 엉덩이까지 힘이 가서 몸무게를 아래로 눌리는 상태죠. 예, 들어오시고 자리 바꾸겠습니다. 왼발을 오른발 올려놓으시고 왼손으로 무릎을 살짝 누르시면서 손은 의자를 잡으셔도 되고 발목을 잡으셔도 되고 숨과 같이 가슴을 펴시고 숨을 내쉬면서 가슴을 앞으로 밀면서 몸무게를 힙으로 엉덩이 쪽으로 밀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숨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발로 내려가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내리고 자, 발 뒤꿈치를 들게 되면은 종다리가 조여지는데요. 종다리는 여러분의 제2의 심장인 거 아시죠? 운동을 안 하시다 갑자기 하시면 거기 쥐가 났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숨과 같이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고 조이시고 숨을 내쉬고 한 번 더 조이고 예. 자, 복부에는 항상 힘 주시고 어깨 힘 빼시면서 예. 자, 이번엔 발바닥을 완전히 바닥에 푸시하시고 손을 옆으로 쭉 펴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셔서 내려오시면서 해바라기 포즈 팔꿈치를 굽히면서 몸을 앞으로 밀어드시는 체격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내려오시고 후. 자, 다시 한번 들어 마시고 10분이 다 됐네요. 자, 한번 돌아와 보시면서 이제 슬로울리 천천히 몸을 앞으로 쭉 내쉬고 숨을 가시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모든 힘을 다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로울리 올라오시고 돌아오셔서 큰 숨 들여 마시면서 가슴 가운데를 내뿜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하고 나니까 몸이 아주 뻐근하죠? 예, 이제 운동 더 많이 하셔서 한 주간 동안 더 건강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온라인 시니어 컬리지를 하면서 어떤 분을 제일 먼저 초대할까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 댁에 계시면서 혼자 식사하시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부실한 또 식사를 준비하셔서 하시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아주 귀한 분 모셨어요. 우리 이윤신 강사님이신데요. 이 강사님은 SPLC라는 그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 캐나다 영양사로도 일하고 계세요. 여기 잠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강의해 주실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또 좋은 식단 잘 꾸며서 여러분 건강히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어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윤신이라고 하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시니어 퍼슨스 리빙 커넥티드에서 헬스 프로모션 피어 리더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영양사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 간단하게 있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양 상담을 할 때 어르신들한테 항상 여쭤봐요.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지. 근데 어르신들께서 그냥 대충 먹어요. 그냥 밥하고 국하고 밑반찬, 장아찌 이런 거 드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건강하게 드시는 것이 그 드신 것이 자체가 여러분 몸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드셔야지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 일단 영양 관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연령이 드시면서 어떤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기본적으로 세포 수는 감소를 하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성분도 예를 들어서 수분 함량, 그다음에 골격 함량, 근육 함량들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인슐린 농도가 감소하면서 혈당 조절도 어려우시고,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저하되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것들이라든가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성 호르몬들 함량도 줄어드시죠.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 밀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골다공증 위험에 많이 노출되십니다. 그리고 요즘 코비드 사태 때문에 면역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면역 능력은 영양소 섭취로 많이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나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또는 비타민 D 같은 것들도 면역 능력 향상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드셔야지 이거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각, 미각, 후각도 감소하시는데 어머니들 가끔 요리하시다가 냄비 많이 태우셨을 겁니다. 요리가 지금 타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셔서 후각 기능이 감소하셔서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아들, 딸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엄마 왜 이렇게 음식이 짜져? 라고 하시는데 미각 기능도 조금씩 낮아지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미각을 상실하지 않을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신체 기능 저하 중에서 제가 이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호흡 능력 저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 능력이 저하되면 몸에 중요한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피로를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콩팥, 신장 그 필터링 하는 기능도 좀 떨어지시고 심장 자체도 근육이다 보니까 그 심장 박동을 하는 것들도 떨어지셔서 많은 심혈관 질환들이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소화 잘 안 되신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도 감소되고 소장, 대장, 위의 기능도 감소돼서 변비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산 분비도 적어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2는 위산이 있어야지만 섭취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흡수가 가능한데 그것도 떨어지셔서 많이 소화 장애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우울하시고 특히 요즘 코비드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이 우울하신 분이 많으신데 우울증도 또한 영양 섭취하고 많이 관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썸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 뭘까 보니까 골다공증, 생각보다 탈수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진단을 할까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체중, 저체중의 문제, 그 다음에 제가 롱텀 케어 센터에서 가끔 보다 보면 연하곤란, 이렇게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또 많으세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텍스처 모디파이드 다이어트라고 영양사들은 특별하게 그 음식의 질감을 조절해서 섭취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또는 간 질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간단한 상식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뭘까라고 봤더니 칼슘이나 비타민 B군, 비타민 C군, 그 다음에 또 지방 같은 것들도 약간 양질의 지방 섭취도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제 비타민이라던가 무기 섭취가 많이 부족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탄수화물은 없죠. 탄수화물은 충분히 섭취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특히 오늘의 강의는 어떤 임상 영양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금 일단 질병이 있을 때 그거를 더 많이 진행되지 않게 프리벤션을 하는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프리벤션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양의 목표는, 오늘 영양관리의 목표는 에너지 섭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 그래서 보통 70에서 80세, 80에서 90세 올라가실 때마다 저희가 한 3%씩 에너지 섭취량을 감소시키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할 때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보통 섭취량의 에너지 섭취량의 50% 정도, 그 다음에 지방 섭취량은 20에서 35% 정도,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섭취의 결핍이라던가 과잉이 되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영양사의 중요한 업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영양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핍도 걱정이지만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영양제를 많이 드셔서 과잉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얼만큼 물을 드셔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6가지 6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먹는 건 5가지고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꼭 필요한 것들이 무기이기 때문에 물, 워터, 그거를 잊지 말으셔야 되기 때문에 6대 영양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꼭 챙겨 드셔야 되겠고요. 얘네들이 태워서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또 있어야 하는 비타민, 무기질 있는데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어르신들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영양 섭취 권장량을 한번 볼게요. 한국과 캐나다, 지금 여기 이민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은 한국과 캐나다의 중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식재료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셨기 때문에 이 권장량 2개를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탄수화물은 한국에서 섭취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고요. 단백질 지방은 캐나다보다 한국 사람들이 섭취 비율이 좀 낮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말하면 65세 74세라고 하지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남자는 2000kcal, 여자는 1600kcal를 권장합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연령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지금 에너지 권장량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 볼 수 있었죠. 아까 10년마다, 10살마다 한 3%씩 에너지 섭취량을 감소시켜야지. 왜냐하면 체내 대사율이 떨어져서 더 많이 드시면 그만큼 더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먹는 포션을 조금씩 줄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식품 구성 탑을 보면 지금 얼만큼 많이 드시고 계신지를 기본적으로 다보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곡류의 섭취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채소 과일류가 다행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지 섭취류는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기 때문에 탑 제일 꼭대기에 있죠. 캐나다에서는 보통 하루에 기름 또는 지방 합쳐서 큰 숟갈로 2스푼 정도 쿠킹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드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것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죠. 앞바퀴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은 항상 꼭꼭 챙겨 드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고기, 생선 또는 곡류들 보통 하루에 한 끼, 고기도 하루 한 끼. 어떻게 고기를 맨날 하루에 한 끼 먹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계란이라던가 두부라던가
또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견과류 같은 것들 대체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한 끼로 제공될 수 있는 단백질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한 몇 끼, 2개 이상의 채소를 드시기를 권장하고요. 과일은 주로 간식으로 권장을 드리죠. 우유는 보통 하루에 2컵 정도 드시길 권장하는데 나는 우유 먹으면 좀 많이 트러블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요거트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나는 우유 전혀 못 먹겠어 라고 하시면 비타민 D나 칼슘 섭취를 위해서도 그런 칼슘 보강 강화 제품들, 그래서 칼슘 포티파이드 푸드라고 되어 있는 거, 바이타민 D 포티파이드 푸드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식품 사실 때 잘 보시면 영양성분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료는 되도록이면 적게, 그래서 이 바퀴가 쌩쌩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 힘차게 굴러주셔야지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너무 복잡하다,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캐나다 푸드 가이드의 플레이트 모델을 권장드려요.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괜찮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냥 접시, 다이닝 접시 하나에다가 절반은 반드시 채소와 과일로 채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포션은 탄수화물로, 또 4분의 1 포션은 단백질로 채우셔서 이 플레이트 모델,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졌지 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걱정이다 그러면 이 접시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많이 다바탑 자전거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 플레이트 모델 하나만은 오늘 시간에 꼭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쪽 구석에 물 보이시죠? 물은 몇 끼니 꼭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남자는 2000칼로리, 여자는 1600칼로리를 하루에 섭취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1900칼로리, 그 중간쯤 정도 되는 1900칼로리 식단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밥 한 공기에 한 3분의 2 정도 그렇게 드시면 공유 섭취량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에 고기를 넣으셔도 되고 해조류를 넣으셔도 되고 콩나물을 넣으셔도 되고 국 자체도 수분 섭취량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소스 꼭 하나씩 챙겨 드시고요. 야채 2가지. 그래서 지금 식단을 보시면 내가 먹는 것들이 얼추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아침에는 김치가 있지만 점심 저녁에 지금 김치가 빠져 있죠. 여기 김치까지 더하면 야채가 3종류가 돼서 여러분이 충분히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때에 지금 제가 예로 보여드린 것처럼 과일 섭취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선 샘플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도시락에 대한 얘기, 도시락의 샘플들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여러분 저기 지금 보이세요? 그 양은 도시락에 지금 밥하고 햄하고 그 다음에 김치.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엄마가 이렇게 싸주셔서 그 난로에다가 올려서 학교 가서 점심 먹던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플레이트 모델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락은 플레이트 모델에 적합한 걸까요?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얼마 정도 드시라고 했죠? 탄수화물은 4분의 1 정도. 예. 근데 지금 반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탄수화물이 되는 밥이든 국수든 빵이든 한 4분의 1 정도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계란이든 메추리알이든 두부든 그렇게 단백질 또는 닭가슴살이라든지 아니면 쇠고기 장조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야채 또는 과일, 이걸로 채워주시면 좋겠어서 제가 샘플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 계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탄수화물 하나하나 먼저 볼게요. 탄수화물은 어떤 것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가? 가장 잘 아세요. 밥이지, 빵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흰밥, 잡곡밥, 그 다음에 통곡식빵, 그냥 하얀 빵, 그 다음에 국수들, 그 다음에 가끔 어머니들 간식으로 감자 또는 감자 대신에 고구마 많이 드세요. 그리고 떡도 많이 드시는데
제가 한국에서 떡도 학생들한테 가르쳐 봤거든요. 주요 재료가 쌀가루, 설탕, 소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떡을 많이 간식으로 드시면 특히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혈당이 많이 올라가셔서 간식으로 떡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일단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그거는 간의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의 위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탄수화물 먹을 수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이섬유소입니다. 다이어터리 파이버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는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프리바이오틱하고 프로바이오틱이 뭐가 틀려? 근데 프리바이오틱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고요. 프로바이오틱은 장에 좋은 미생물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지금 봄이죠. 봄에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을 때 어떻게 하죠, 어르신들? 제일 먼저 밭을 갈죠. 그 다음에 밭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거기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밭을 먼저 갈아서 우리 장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식이섬유소, 프리바이오틱이고요. 풀이라는 건 전이, 비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밭이 다 정리가 되면 씨를 뿌리는 게 프로바이오틱입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들을 넣어줘서 걔네들이 우리 장에서 좋은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자, 식이섬유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것과 물에 녹지 않는 것.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일단 물을 만나면 마치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젤리가 되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 하면 장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은 다 청소를 해줘요. 그리고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액에 있는 혈당도 잡아주고요. 혈중에 있는 지방 성분도 잡아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 식이섬유소들은 마치 장에서 수세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 장 세포 사이에 찌든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꺼내서 다 대변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장이 깨끗해지고요.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그 젤처럼 부풀다 보니까 먹으면 굉장히 포만감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 양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에 좋아요. 자, 다시 말하면 식이섬유소는 살을 빼는 데도 좋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좋고요. 그 다음에 혈중 지방을 낮추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걸 먹어야 식이섬유소가 많은 걸 먹을지 그러면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 외로 가장 많은 식이섬유소를 갖고 있는 것이 콩입니다. 그래서 콩밥이라던가 콩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는 두부를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식이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뭐 렌틸콩도 좋고 뭐 칡피, 병아리콩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그냥 강낭콩도 좋고 어떤 콩이든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드실 때는 반드시 홀푸드, 그래서 통곡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베지터블과 프루식 그 다음으로 식이섬유소가 많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몬드 또는 뭐 이런 호두 이런 거 드면 좋으니까 나 이거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해 본 결과 너무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 드실 때 1회 포션 분량이 골프공 크기만큼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얘는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씨를 갖고 그 영양 성분을 응축하기 때문에 지방 성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것들은 다 몸에 축적이 돼서 바깥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씨들, 뭐 참깨, 들깨, 흑임자 이런 것도 드시는데 그것도 좋은 식이섬유소입니다. 자, 그럼 단백질로 가볼게요. 단백질은 일단 살코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
그다음에 해산물들, 생선들, 그다음에 이런 뭐 지금 예를 갖고 왔지만 투나 같은 것들, 투나 캔 같은 것들도 단백질 근원 식품이고요. 우유, 요거트, 치즈, 그다음에 계란, 두부,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견과류도 좋은 단백질 근원 식품입니다. 자, 채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콩이나 또는 이런 견과류들이 주요 단백질 소스가 되실 텐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단백질 소스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아주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죠. 모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채식을 하시는 그 식물에서 나는 단백질들은 어떤 것들은 이게 있고 어떤 것들은 저게 있고 그러면서 약간 불충분한 부분들이,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제공되는 것들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단백질의 주요 역할은 근육을 형성하기도 하고 면역 기능을 만드는데 필요한 항체의 기본 구성 성분이 되는 것들이 아미노산이고요.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효소들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산과 염기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버퍼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소를 운반하기도 하고 정말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는 에너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셔야 되는가? 이 불완전 단백질을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콩이고요. 거기에 견과류를 더해서 완전하게 만들 수 있고요. 콩에다가 홀푸드를, 그러니까 통곡식을 같이 첨가해서 그것도 또 완전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방은 고체, 기름은 오일, 그 액체인 것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콜레스테롤 함량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세포막, 신경세포라든가 지용성 호르몬이라든가 지방 소화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밖에서만 우리가 섭취해서 충당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콜레스테롤은 인체에서도 필요하면 만듭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든가 소화효소가 필요한데 그걸 못 만들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콜레스테롤 설명할 때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색 덩어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그 안에 콜레스테롤로 꽉 차여 있는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이고요. 거기 밑에 그린 색깔로 보이는 건 콜레스테롤 종류긴 한데 안이 텅텅 비어 있고 단백질이 주로 구성이 된 그런 것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쭉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지금 기름 덩어리들이 보이면 그걸 자기 안에 넣고 그거를 몸 밖을 막 돌다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나쁜 콜레스테롤들은 혈관을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혈관벽에 붙거나 그래서 혈관을 좁게 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을까? 자, 좋은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자, 이거는 생선에 많고 그 다음에 액체 기름에, 액체 오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심혈관 질환도 질환도 낮춰주고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섭취 권장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생선이나 또는 견과류, 그 다음에 식물성 오일을 많이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은 saturated fat, 포화지방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율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위험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아까는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라는데 이걸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자, 단백질은 드시되 고기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하얀 지방은 떼어서 드시고요. 치킨을 먹을 때, 닭을 드실 때는 무조건 껍질은 벗기셔야 됩니다. 그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서 딱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노랗게 기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선택하실 때도 보통 그런 그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고요. 그다음 이거보다 더 나쁜 아이가 있는데 경화유. 우리가 트랜스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액체 기름을 수소를 첨가해서 딱딱하게 굳힌 거. 예를 들면
쇼트닝이라던가 마가린이 대표적인 경험입니다. 자, 얘네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더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더 낮추고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주로 빵, 쿠키, 그 다음에 스낵, 도너츠, 튀긴 음식들이 트랜스팻이 많아요. 트랜스팻을 어떻게 알지? 여러분이 음식을 사실 때 영양성분표를 딱 보시면 거기 이게 성분표, 누트리션 팩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트랜스 지방 얼마 있고 포화 지방 얼마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5% 미만의 데일리 밸류의 5% 미만의 그런 포화 지방이나 또는 경화 트랜스팻의 섭취를 줄이는 것, 그렇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비타민, 관심이 많으신 비타민인데요.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눕니다. 지용성은 비타민 A, D, E, K. 자, 얘네들은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많이 드시면 간에 저장이 되거나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수용성 지방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군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비타민이 비타민 C와 비타민 D입니다. 이거 코비드 때문에요. 자, 비타민 A는 기본적으로 눈 비타민입니다. 눈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주로 공급이 되냐 하면 오렌지 칼라, 당근이라든가 단호박 같은 것들, 녹황색 채소, 비타민 A를 공급합니다. 자,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드시면 두통, 구토, 복통 또는 설사 또는 심하게는 간 비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지금 테이블에서 보이시죠? 어퍼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어퍼 리미트를 생각을 하시면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비타민 B군은 에너지 군입니다. 에너지 비타민입니다. 여러분 아들 또는 따님들이 나 너무 피곤해 또는 여러분들이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비타민 B군은 보통 동물성 식품, 돼지고기에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잡곡 같은 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을 드시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좀 드시면 비타민 B군이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자, 비타민 C는 요즘 메가도우즈로 굉장히 핫한데 굉장히 많은 용량, 고용량을 드시는데요. 비타민 C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몸이 산화되는 걸 방지해서 그 노화되는 것도 방지하고요. 많은 자유전자 프리라디칼이 몸을 산화시키는 것도 방해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요즘 이뮨 펑션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채소나 과일에 많이 있는데요. 특히 신장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 C의 메가도우즈를 하시기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랑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입니다. 햇빛을 쬐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비타민입니다. 자, 비타민 D는 요즘 우울증 때문에도 우울증 치료를 목적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근데 비타민 D의 주요 공급원은 버섯입니다. 그래서 버섯을 식품에 많이 식단에 많이 첨가하시면 그만큼 더 많이 비타민 D를 공급할 수 있고요.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기를, 영양제로 많이 드시지 않기를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혈액 응고를 시키는 그런 비타민이고요. 그 다음 뼈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같이 섭취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타민 K는 보통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량 무기질, 무량 무기질이 있는데요. 다량 무기질에서 저는 인하고 나트륨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은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세요. 우리 김치 자체도 또는 된장 자체도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그건 되도록이면 섭취를 줄이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인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에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결핍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칼슘. 왜냐하면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은 꼭꼭꼭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요. 주로 칼슘의 근원식품을 보시면 우유라던가 또는 고기 종류, 그 다음에 채소 종류, 두부, 이런 콩 같은 데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살몬, 연어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시면 우유 꼭 챙겨 드시고요. 우유가 안 되면 두유라도 챙겨 드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트륨, 칼륨, 포타슘 있죠. 포타슘은 포타슘 자체로도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근육과 관련되는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조류라던가 또는 감자라던가 토마토라던가 또는 커피라던가 바나나에 칼륨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은 포타시움은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곡식도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통곡식보다는 흰밥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바나나라던가 감자 드시는 것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그네슘은 여러분이 마그네슘 결핍증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옆이 찌릿찌릿찌릿 움직인다. 아니면 내가 자다가 쥐가 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마그네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핍증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데처럼 어퍼 리미트를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과잉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자, 지금 철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피를 만들 필요하신 거 아실 거고요. 아연 굉장히 강조드리는데 면역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미각을 잃을 때도 미각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 때도 미각을 살리는데 필요한 무기질이 아연입니다. 자, 아연은 보통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고요. 잡곡에도 많이 있으니까 챙겨 드시고요. 자, 셀레늄도 항산화제로 굉장히 요즘 핫 이슈인데 그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그것도 적정량을 섭취하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제가 급원 식품들은 그림에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비타민 무기질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챙겨 먹어? 나는 못하겠다. 간단한 방법은 다양한 색깔 음식을 먹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망도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양파도 빨간 양파, 하얀 양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 양파는 면역 능력을 강화하지만 빨간 양파는 심장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화려하게 식단을 채우면 여러분 비타민 무기질 섭취에 별 이상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인데요. 물은 우리 몸의 75%를 차지하고요. 물이 없으면 탈수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액을 만드는데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장하는 것은 여자는 하루 9컵, 남자는 하루 13컵의 물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탈수가 되시면 두통, 어지럼증, 기력이 없거나 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데 내가 탈수인지 아닌지 아시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화장실 가셔서 소변을 봤을 때 소변의 색깔이 진하다라고 하시면 부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 많이 드셔야 되겠고요. 자, 물은 물 말고 우유, 주스, 음료수, 그 다음에 국, 스프, 과일, 야채 이걸 모두 다 통틀어서 여자는 9컵, 남자는 13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얀 물로만 드시는 그런 것들은 한 1.5리터, 1리터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이는 거의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물이죠.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강의 중에서 푸드 플레이트 모델 잊지 마시고요. 열량이 많거나 지방, 당류, 소금이 많은 것들은 줄이시고요. 그 다음 식품표 성분표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충분한 수분, 탈수 예방하기 위해 드시고요. 섬유소 많은 통곡식 자주 드시고 다양한 색깔 식재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식사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SPS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어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신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오늘 식단 강의 잘 들으셨죠? 이 강의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건강 충분히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니어 칼리지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모로 불편하고 참 어려운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고 영예의 힘을 얻으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부 시책으로 모든 모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 교회에서는 시니어 칼리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6주간의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모두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온라인 강좌이기에 어르신들의 기도와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프로그램을 안내드리면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먼저 찬양과 말씀의 시간이 있고 그 위에 이정민 강사님의 집에서 하는 건강체조, 또 특강으로는 강주윤 강사님의 시니어를 위한 피부 관리 순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루속히 힘든 시기가 지나고 어르신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영락교에서 뵙기를 기대해 보며 한 주 동안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